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신태용 감독의 인도네시아 대표팀이 2024 아세안 챔피언십을 통해 다시 한번 인도네시아 감독으로서 도전을 나서게 되고, 이번 대회는 인도네시아 대표팀 축구 역사상 단 한 번도 우승을 하지 못한 동남아시아 축구에서는 최고 권위를 갖는 대회이기 때문에 신태용 감독에게 이번 대회 도전은 역시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간다는 부분에서 또 하나의 엄청난 도전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신태용 감독은 오늘 있었던 경기에서 한국 출신의 무명 감독에게 일격을 맞는 이변의 주인공이 되면서 엄청난 대이변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지난 주말 12월 8일자로 동남아시아 최고의 축구 국가를 가리는 2024 아세안 챔피언십이 2년 만에 개막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열린 아세안 챔피언십은 흔히들 스즈키컵, 미쯔비시컵으로 잘 알려져 있는 동남아시아 대표팀들 간의 축구 대회로서 이 아세안 챔피언십에서는 태국 대표팀이 무려 7회나 우승을 하면서 가장 강력한 전력을 자랑하고 있지만, 신태용 감독 또한 이 대회에 인도네시아 대표팀을 이끌고 2번 정도 참가를 했었고, 2020년 대회에서는 준우승, 2022년 대회에서는 4강의 성적을 올리면서 좋은 성과를 냈었는데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이번 2024년 대회에서는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 베트남 대표팀과 한 조에 포함이 되어 조별 라운드를 시작하게 되는데, 사실 인도네시아 대표팀이 그동안 아시안컵이나 월드컵 예선에서 보여준 성과는 여타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비교도 안 될 만큼 좋은 성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번 대회만큼은 당연히 인도네시아 대표팀이 우승을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질 수도 있겠지만, 이번 대회는 A매치 의무 차출 대회가 아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많은 유로파 선수들, 즉 귀화 선수들이 거의 차출이 되지 않았고, 기존 인도네시아 출신의 자국 선수들로만 스쿼드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트랜스퍼 마케트 기준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이번 대회에서 선수단 시장가치 평가액이 4위에 머무를 정도로 인도네시아로서는 이번 대회에서 우승할 확률이 어쨌든 정배는 아닌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때문에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이번 대회 첫 경기에서 참가하는 10개 팀 중 8위 정도의 전력으로 평가받는 미얀마 대표팀을 상대로 예상 외의 접전을 펼치면서 1대0으로 진승을 거뒀었고, 같은 조 경쟁팀인 베트남 대표팀은 압도적인 성적으로 1차전 대승을 거뒀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조 2위 자리에 머무는 상태에서 이번 2차전 경기를 치르게 됐었는데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오늘 밤에 있었던 2024 아세안컵 B조 2차전에서 라오스를 상대로 홈 경기를 치르게 됐었는데, 이번에 인도네시아 대표팀이 상대한 라오스 대표팀은 현재 피파 랭킹 186위 자리에 위치한 지난번 상대했던 167위 미얀마 대표팀보다도 무려 20계단 가까이 낮은 순위에 있는 동남아시아에서도 정말 최악제급 팀으로 분류할 수 있는 팀으로서 라오스 대표팀은 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10개 팀들 중 선수단 시장가치 평가액이 9위, 동티모르를 제외하고는 최악체로 분류되는 팀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대표팀에게 이번 경기는 당연히 손쉽게 잡을 수 있고 1차전보다는 더 수월한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는 상대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요. 다만 변수가 있다면 라오스 대표팀은 현재 수원 삼성에서 코치를 하기도 했었던 한국 출신의 하육준 감독이 대표팀을 이끌면서 전력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는 팀이었다는 점이었고, 신태용 감독을 잘 아는 같은 한국 출신의 감독인 만큼 맞춤 전략을 구성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에서 충분히 변수는 있는 경기였습니다. 때문에 신태용 감독은 이번 라오스와의 경기에서 1차전에서는 선발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네덜란드 출신의 에이스 라파엘 스트라이크 선수와 성인 국가대표팀에도 이름을 올리는 선수들인 마르셀리노 페르디난, 프라타마 아르한, 무함마드 페라리 등 1차전보다 훨씬 더 강력한 라인업을 내세워 이번 라오스전에 나섰는데요. 이번 경기에서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라오스 대표팀을 상대로 역시나 홈 경기이기도 하고 객관적인 전력상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볼 소유 능력에 있어서는 당연히 인도네시아가 크게 우세하는 경기력을 보여줬고, 전반전 볼 점유율 수치가 72대 28, 슈팅 숫자 면에서도 15대 6으로 2배 이상 넘어가는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라오스로서는 사실 전력 차이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은 경기였기 때문에 수비적으로 지키면서 역습을 노리는 형태에 전술적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는 경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문제는 인도네시아 대표팀이 워낙에 경험이 부족한 어린 선수들로 이번 대표팀을 구성해왔기 때문에 기본적인 공격 빌드업 과정에서 패스 미스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을 했고, 패스 미스 상황이 아니더라도 패스의 강약 조절이나 정확성 등 퀄리티 면에서 부족함을 보이면서 압박에 상당히 취약할 수밖에 없는 전개였습니다. 때문에 한 번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 라오스의 공격수들에게는 인도네시아의 어설픈 빌드업이 좋은 먹잇감이라고 할 수가 있었고, 실제로 라오스 선수들이 압박에서 상당한 효과를 보면서 인도네시아를 상대로 예상외의 선전을 보여줬는데요. 라오스 대표팀은 전반전 9분 중원에서 한 번의 압박을 통해 발생한 찬스를 파나봉 선수가 마무리를 지으면서 인도네시아로서는 경기 초반부터 상당히 꼬이기 시작했는데, 물론 인도네시아 대표팀이 실점을 허용한 지 단 3분 만인 12분 마르셀리노 페르디난 선수가 개인 능력으로 라오스 수비진을 붕괴시키면서 카덱 아렐 선수가 빠르게 동점골을 뽑아냈습니다. 하지만 라오스 대표팀은 전반전 13분 또다시 압박을 통해 볼 소유권을 잡은 붕콩 선수가 기가 막힌 킬패스를 통해 인도네시아의 수비 라인을 붕괴시키면서 폰마텝 선수가 추가골을 터뜨렸고, 인도네시아로서는 굉장히
힘든 양상의 경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또다시 실점을 허용한 지 단 5분 만에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아르한 선수의 환상적인 롱 스로인을 통해 무함마드 페라리 선수가 동점골을 터뜨렸고, 라오스 대표팀과의 이번 경기 전반전을 굉장히 당황스럽긴 했지만 어쨌든 2대2 동점까지는 만들고 후반전에 돌입을 했습니다. 이에 신태용 감독은 지난 경기와 마찬가지로 이번 경기에서도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에이스인 아스나이 선수를 투입시키는 선택을 하면서 빠르게 변화를 가져가는데, 문제는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라오스 대표팀을 상대로 후반전에도 볼 수업권은 가져가긴 하지만 막상 이렇다 할 찬스 자체를 잡지 못했고, 라오스 대표팀은 전반전과 마찬가지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인도네시아의 빌드업 허점을 노리는 압박으로 굉장히 효과적인 축구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공격 지역에서 턴오버를 범하던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67분 정말 치명적인 상황을 맞이하고 말았는데, 인도네시아의 볼을 끌어내고 역습으로 치고 나가던 포마텝 선수를 저지하기 위해 마르셀리노 페르디난 선수가 다소 무리한 태클을 시도해 경고를 받았고, 이것이 경고 누적 퇴장으로 판정이 되면서 인도네시아 대표팀으로서는 남은 20분 정도의 경기 시간을 10명으로 밖에 싸울 수가 없는 최악의 상황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인도네시아 대표팀으로서는 가뜩이나 11명으로도 라오스를 뚫어내는 데 있어 애를 먹었기 때문에 굉장히 암울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었는데, 놀랍게도 73분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파문카스 선수가 올려준 코너킥 크로스를 무함마드 페라리 선수가 헤더로 득점을 터뜨리면서 선수가 10명밖에 없었던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라오스를 상대로 오히려 경기 리드를 잡는 정말 놀라운 역전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페라리 선수의 이 득점은 라오스의 의지를 끊어내기에 충분한 타이밍의 득점이었고, 이번 경기가 이 골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상황이었지만, 놀랍게도 라오스는 또다시 역습을 시도해 순간적으로 측면 수비를 털어버리면서 피터 판타봉 선수가 동점골을 터뜨렸고, 스코어는 어느새 3대3이라는 사실 양팀의 전력 차이를 고려할 때 납득하기가 힘든 스코어가 만들어졌습니다. 결국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이번 라오스 대표팀과의 경기를 3대3 무승부로 마무리하게 되면서 결코 만족스럽지 못한 스코어로 경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번 경기는 신태용 감독의 인도네시아 입장에서 극단적인 역습 전술로 준비해온 하혁준 감독이 정말 얄미울 정도로 너무나도 맞춤 전술을 잘 준비해온 하혁준 감독에게 찬사를 보낼 수밖에 없는 경기였는데요. 사실 하혁준 감독의 명성은 한국에서는 그저 코치에 불과했기 때문에 감독으로서의 명성은 무명이나 다름이 없었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는 전력의 팀으로 이런 성과를 낸다는 것은 정말 놀랐고, 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한국 감독을 선호하는지를 알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정말 신태용 감독 입장에서는 네덜란드 출신 귀하 선수들도 모조리 빠지고 자국 선수들 중에서도 22세 이하 선수들로만 구성을 해왔기 때문에 자신이 평소 구사하던 전술의 구현이나 경기력이 잘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신태용 감독의 인도네시아 대표팀이 이번 대회에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다음 경기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